막 주무르자마자 손을 떼자마자 한상규 씨가 와서 누르니까 아파서 네, 그러죠. 그래서 입덧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를 마사지,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도 임신 중에 여러 가지들을 좀 요구하는 게 많은데 발이나 종아리가 붓지 않나요? 맞아요. 임신 중에 붙죠. 네. 그럼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붓는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좀 그럴 때 애정을 좀 보이셔서 족탕을 좀 해서 네. 따뜻한 물을 바로 담그게 하고 난 다음에 종아리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지압을 해주고 이렇게 발바닥을 풀어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신혼 때 그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 두들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정자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한의사가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붓는 이유는 그만큼 생식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방광과 신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와 발이 부으면 거기를 따뜻한 물로 족탕을 하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 임신하기 전에 네. 그 체크해야 될 건강사항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한상규 씨가 여태까지 보던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게 보통 태교는 여자만 하는 줄 알죠? 사실은 남자도 태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자가 들어가야지 애가 나중에 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한 달 전에 조심해야 돼요.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정자가 잉태일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잉태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술, 담배, 뭐 안 좋은 장소 이런 거 다 좀 피해야 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한 달 전날인가요? 한 달 전부터 계속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한 달 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잉태일이 하루 이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는 계획 임신이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태교는 남녀 부부 공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 나 술 먹고 했는데 애 건강해. 그날 안 만들어졌으니까 정자가.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여성은 한 달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변비가 있는지. 변비가 있으면 빨리 변비를 고치십시오. 변비가 있다면 아이가 나오는 공장 옆에 도케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제 얘기가. 그러니까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장을 안정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가 생리통으로 아프다거나 평소에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유산할 위험이 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라든가 이 척추가 안 좋은 사람은 척추 교정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리 주기가 일정하거나 생리통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임신이 잘 됩니다. 보통 이제 생리통은 그렇다 치고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참 젊은 사람들 임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 그다음에 척추의 올바름,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를 미리 체크를 하시고 임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엄마가 뿔났다의 마지막 두 주인공입니다. 여성 재밌을 주인공으로는. 겁니다. 네, 장미 씨, 이유리 씨 요즘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는데 두 분 먼저 만나보시죠. 난 정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편견에 가득 찬 교양 없는 엄마 역할하기 싫어. 그거 하게 하지 마. 응? 중소기업의 사장 아내인 은하 역의 장미희는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부잣집의 고상한 여성을 원했지만 평범한 경제력에 상위 계층이 즐기는 문화와 거리감은 영미가 며느리가 되자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연주 도중에 자리 뜨는 것처럼 몰상식한 매너가 어딨어요. 아니, 남이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집 식구가 창피해. 자존심 상해. 또한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불면증으로 고생 중인 은하는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내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가족 모두가 다 알게끔 티를 냅니다. 누구는 한숨도 못 자고 밤새는데 미련한 곰처럼 쿨쿨 놔뒀으면 특히 영미에게 괜한 짜증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합니다. 도움이 안 돼. 죄송해요, 어머니. 이 모든 불편함이 결국은 너랑 나랑 궁합이 안 맞아서라는 결론이 났다. 신경 안정시키고 조용히 파 가라앉히게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요. 돈 벌면서 옷 좀 사입어라. 평범한 집의 막내딸 영미역의 이유리는 평범한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부잣집 도련남이라는 사실에 결혼을 안 하려 하지만 이제 다 했어. 남은 거 없어. 징그러. 너무 징그러. 이렇게까지 독할 수 있는 사람 겁나서 나는 싫어. 잘 있어. 빨리빨리. 안녕. 끝내 헤어질 수 없었던 영미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자신의 집과 다른 시댁의 문화에 점점 위축됩니다. 그달의 시어머니와 함께 문화적인 공감을 전혀 나눌 수 없어 시어머니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합니다. 엊그제 시집 온 며느리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어쩌면 이렇게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 네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첫째 너만 보면 짜증이 나. 엄마 아빠 오셨대.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할수록 미움만 더 받게 되자 점점 더 자신감을 상실. 결국 시어머니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일어날게. 처음 얼마 동안은 나도 작심하고 주눅 안 들자 그러면서 그랬는데 점점 자꾸 주눅이 들고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 얼마나 불편한데 일밀려 퇴근 시간도 못 맞추게 생겼는데 스킨케어 가자 그러시고 미팅하는데 갤러리 가자 그러시고 그걸 어떻게 맞춰드려. 시간이 안 되는데. 장미의 이유를 위한 건강법 지금부터 이경재 원장이 알려드립니다. 네. 야, 영미? 이렇게 부르면서. 아니, 부를 때는 부드러운데, 하시는 말씀마다 상대방의 가슴을 콕콕콕 찌르는, 물론 캐릭터가 그렇다는 네네. 얘기죠. 장미희 씨와 그 어려운 시어머니 밑에서 요즘 아마 속에 천불이 날 거예요. 이유리 씨. 네네.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사실 김홍석 씨는 장미희 씨 캐릭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네네.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단 하루라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우아하게. 들어요. 네, 우아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네. 그렇게 정말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저런 게 이제 왕비마마 신드롬입니다. 네. 예, 왕비마마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며느리로 온 거예요. 예, 사실 그 불면증의 원인이 사실은 며느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우아하고 럭셔리한 사람은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랬는데 너무 평범한 애가 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리 씨는 시댁 신드롬. 그러니까 시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속이 쓰리고요. 시어머니만 생각해도 어지럽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댁 신드롬이고. 그다음에 장민 씨는 왕비마마 신드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유리 씨만 불행한 것 같잖아요. 양쪽 다 똑같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한의원에서 이런 말, 여자의 적은 여자다.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자 대 여자거든요. 거기서 시아버지는 뛰지도 못해요, 되게. 그러니까 감히 그 높은 수들의 전쟁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석 씨가 아무리 왕영 씨 옆에 있어도 왕영 씨의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예, 수가 달라요,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보면 이 김홍석 한 수 놓으면 한 수만 보는 사람이고 왕영 씨는 대국을 다 보는 사람인 거죠. 이거 무슨 네. 한상규 씨는 거기서 훈수 두고 있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훈수하기보다는 네.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비마마 신드롬이 사실은 갱년기랑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사춘기는 이제 호르몬이 왕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갱년기는 호르몬이 고갈이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불면증.